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명사와 형용사, 동사 이렇게 팔품사의 8가지 중에 3가지에 대해서 다뤄봤는데요. 이게 가장 중요하긴 하죠. 가장 필수적이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서 8개라고 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5개가 남아있다는 소리예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씩 설명을 해줄 건데 이번에 우리가 다루게 될 영역은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라는 거 용어만으로 보면은 굉장히 좀 뭔가 거북한 면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은 이 용어라는 것들이 전부 다 한자 문화권 그쪽에서 온 용어이고 우리가 딱히 만들기로 동의하지 않았는데 이미 거기 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래요. 자, 대명사 이해만 한다면은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대명사란 무엇인가? 대명사라는 것은 이 대자가 대신해 준다 할 때 뭐 대신 대자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신해 주는 거, 뭔가를 대신해 주는 게 대명사입니다. 아이고. 무언가를 대신해 주는 게 대명사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핸드폰이 핸드폰 말고 사람 이름을 우리가 얘기를 할 건데 사람 이름을 하나를 추가를 해볼게요. 여기다가 그 사람의 이름이 글쎄요. 좀 긴 이름 없나? 예를 들어서 이런 이름이 있다고 해봅시다. 타나쌉, 통차이 라는 이름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근데 이 이름을 한두 번도 아니고 막 계속해서 이 사람이 나오는 거를 한 번 말하고 두 번 말하고 세 번 말하고 1시간 동안에 한 100번 말해요. 그러면 되게 힘들단 말이에요. 글자가 6개나 되니까 점점 피로도가 쌓이죠. 아마도 과거에 이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대신해주는 명사라는 게 생겼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명사는 어떻게 되냐? 이 타나쌉 통차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남자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대신해주는 말은 뭐가 될까요? 단순하게도 he가 되겠죠. 왜냐면 he는 너무 짧잖아요. 사용하기 너무 편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대명사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타나쌉 통차이라는 사람이 여자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여자를 she라는 대명사로 받겠죠. 근데 이게 만약 내 이름이에요. 그럼 이것은 I가 될 것이고 이게 만약에 어떠한 그룹의 이름이다. 뭐 여기까지는 안 가겠지만 뭐 이 정도로 해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대명사를 모르는 게 아니라 대명사의 개념을 모르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거 많이 봤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대명사다. 되게 간단한 건데 모르고 보면은 이걸 알게 되기까지 되게 오래 걸릴 수도 있다. 15년 정도 예상합니다. 이렇게 해서 I나 she, it, 뭐 he, she, it, I, you 뭐 전부 다 명사를 대신해주는 대명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룰 부분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다룰 부분들은 명사가 아닌 이제 전치사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저는 노란색으로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전치사는 뭐 하는 녀석이냐? 아니요. 저는 먼저 부사 먼저 가도록 할게요. 부사는 저는 보라색으로 쓰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부사다. 부사가 있습니다. 이 부사가 있는데 이 부사는 어떤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녀석인지 우리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사가 뭐 하는 사람인지 뭐 하는 녀석인지를 우리는 여기서 잠깐 다루고 넘어가도록 한다. 이 부사라는 것은 하는 일이 뭐냐? 얘는 꾸며주는 것들을 해요. 선생님 근데 꾸며주는 거 전에도 말했었잖아요. 제가 뭐를 꾸며준다고 했죠? 제가 전에 말했던 거에서는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준다고 했어요. 그죠? 이게 꾸며주는 방향이
어떻게 된다? 이렇게 꾸며준다. 근데 부사라는 것은 동사를 되게 많이 좀 꾸며주는 편이고, 그리고 어떠한 시간을 나타낼 때도 쓰고 장소를 나타낼 때도 쓰기도 해요. 그래서 얘는 약간 방향이 이쪽으로 흐른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동사랑 관계가 있다. 부사라는 애들은 어떻게 생겼을까를 조금 우리가 다뤄봅시다. 부사라는 애들은 어떻게 생겼냐면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게 뭔지는 모르고 평소에 사용을 했겠죠. 부사라는 애들은 이런 거 알고 있나요? always. 이렇게 하면 언제나 라는 뜻이죠. 이건 시간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또 fast가 될 수도 있죠. fast는 빠른이라는 형용사가 될 수도 있지만 빠르게라는 부사가 될 수도 있어요. 어떤 동작에 맞춰서 동작을 꾸며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 다음 early 이것도 있죠. 일찍이라는 그런 식으로 쓰일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거는 글쎄요. 천천히라는 slowly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좀 보고 넘어갈 점은 ly가 끝에 붙어서 사용되는 거를 볼 수 있겠습니다. 요게 부사예요. 그래서 우리는 팔품사 중에 지금 현재 5개를 끝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또 다른 품사 하나는 전치사입니다. 전치사는 어디에 쓰이느냐? 전치사도 뭐 쓰이는 곳이 여기저기 많겠지만 그 중에서도 얘는 주로 쓰이는 곳은 위치 표시나 이런 쪽에 좀 쓰입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잘 모르고 그냥 사용하고 있었겠죠. 전치사는 뭐가 있을까? 전치사는 시간에 관련된 걸로는 at 입습니다. 몇 시에라고 할 때 뭐뭐에에 해당하는 부분. 장소에도 at 정확한 장소에는 at을 쓰죠. 온도 있겠죠. 어떠한 요일인지에 on이 쓰일 것이고, 그리고 또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on이 쓰일 수 있을 것이고, 또 내지는 어떠한 시간 내지는 뭐 어떠한 날 이런 거에 on이 쓰일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부분은 또 to가 쓰일 수도 있어요. 뭐뭐로라는 방향성 제시에 to라는 전치사가 쓰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글쎄요, 전치사가 너무 많아가지고 뭘 얘기를 해줘야 될지 모르겠는데 with라는 것도 전치사예요. 그래서 뭐뭐와 함께 내지는 뭐뭐의 방법으로 라는 말을 할 때도 그게 전치사로 쓰이고 이런 식이에요. 이게 전치사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지금 총 8가지의 품사라는 것들 중에 6개를 다뤘다. 2개 남았죠. 2개는 이제 뭐냐면은 하나 남은 게 이제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 또한 문장에 영향을 별로 안 끼치기 때문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하죠, 사실은. 그래서 이것 또한 보라색으로 껴놓도록 하겠습니다. 접속사가 있는데 이 접속사는 어떤 녀석이냐?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뭔가를 접속시키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게 맞아요. 그게 얘가 가진 역할이에요. 그래서 접속사가 있는데 얘는 어떤 식으로 작동하는지 그 작동 원리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접속사는 어디에 쓰일까요? 접속사는 단순하게도 문장 2개를 잇는 데 접속사를 사용을 해요.
그래서 아마 말해주면 바로 알 수 있을 거예요. and가 됐던지 but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이제 이다 아니다 할 때 or이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어쨌다라는 so가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접속사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품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해봤어요. 그리고 마지막은 감탄사인데, 감탄사 같은 경우에는 나 와우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탄성을 지르는 그게 감탄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딱히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으니까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 8개의 품사에 대한 내용을 정리를 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영어 문장들은 이 품사라는 각각의 다른 역할을 가진 블럭들을 사용해서 건물을 짓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떤 건물을 지을 것인지에 대한 얘기는 이 다음 강의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